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기를 봤죠? 저 고려 제도정비 행정을 봤죠? 그래서 뭐 고려 성종 때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완비된다, 뭐 그런 얘기 봤던 것 같아요. 뭐 이성육 부제니, 뭐 주연부터 속현이 많고, 뭐 그런 얘기 봤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외 관계예요. 대외 관계인데, 일단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배우지 않더라도 어, 이미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외 관계는 있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나라와는 여기 요 나라, 얘들이 거란이거든요. 거란과의 관계 정도는 우리가 안 배워도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미 배운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고려는 어디를 계승합니까? 고구려를 계승하죠.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가 고려 말고 또 있죠. 발해죠, 발해. 어 근데 발해가 먼저 망하죠. 훨씬 먼저 망하지. 발해가 누구한테 망해요? 거란한테 망하잖아요. 이 거란이 세운 나라가 지금 보시는 요 나라죠.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이미 배운 거잖아. 발해도 자기들처럼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니까 고려 입장에선 발해가 똑같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형제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의 나라를 거란이 무너뜨렸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선 거란이 안 좋아 보이겠죠. 고려가 거란을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걸 몇 번 티를 내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액션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 발해가 망하고 나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걸 고려가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줬단 말이죠. 다 받아들여줬잖아요. 사실은 발해 유민들을 고려가 받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려는 거란을 별로 좋게 안 본다라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한 두어 번에 걸쳐서 배웠던 건데, 우리 태조 왕건 할 때도 배웠고, 우리 저기 제도사 할 때도 배웠던 건데, 평양이라는 땅을 서경이라고 하면서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만큼 중요하게 경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평양 자체가 개경보다 조금 위에 있는 땅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가의 전개 방향을 북쪽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고려의 북쪽에는 원래는 발해가 있었는데 그 발해를 무너뜨리고 거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수도 개경보다 더 북쪽에 있는 평양을 수도급으로 중요하게 운영하겠다. 즉 국가의 전개 방향을 북쪽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누구랑 대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란과 대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천명을 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저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고려가 아마도 아직 제대로 안 배웠지만 거란과는 관계가 그닥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 거죠. 아무튼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거란의 세력이 커지고요. 거란이 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고려와는 불편한 관계로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 남쪽 지대, 중국 본토는 당나라가 무너진 뒤로 송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송나라가 거란과 대립하게 되는데 이것만 보고도 사실 느껴질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아까 배웠던 게 고려랑 거란은 관계가 안 좋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송도 거란과 관계가 안 좋대. 그러면 송과 고려는 거란을 같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송과 고려는 친하겠죠. 그리고 송이 지금 중국 본토잖아요.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중국 본토에 있는 국가랑 안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요걸 받아들여야 되거든. 선진 문물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거란을 같이 싫어하고 있기도 하고, 또 고려 입장에서는 송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고려는 거란과는 안 좋았지만 송과는 친하게 지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란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송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거란의 요 나라와는 좀 안 좋은 관계입니다.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만부교 사건이라고, 이렇게 거란 요 나라가 이제 고려한테 말이었나요? 낙타였나요? 몇 마리를 선물을 해주는데 그걸 당시에 태조 왕건이 안 받아요. 안 받고 그 국경지대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에 그냥 묶고 버려둬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어 왕건 건국 시절부터, 고려 건국 시절 왕건 시점부터 거란 즉 요 나라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미 봤던 얘기죠. 북진 정책. 여기서 말하는 북진 정책은 이제 고구려 영토를 회복해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지도에서 나오고 있죠. 고려가 북진 정책을 한다고 하면 요 위로 간다는 건데 이 위에는 거란 쪽이 요 나라잖아요. 그러면 요 나라랑 맞짱 뜨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 북진 정책을 알 수 있는 게 그거였었죠. 어디를 서경으로 경영해? 평양을. 그죠?
근데 이 평양이 개경보다 북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북진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도 거란과 조금 편한 관계는 아니다. 좀 불편한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사실은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나가듯 얘기한 거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훈요 10조 기억나시죠? 훈요 10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이제 짚어주는 10가지 매뉴얼이잖아요. 그중에 대외 관계에 대해서 송나라에는 선진문물이 많이 나니까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워라. 그러나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건 굳이 안 배워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요 나라에 대해, 즉 거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라.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거란과는 조금 단호하게 대처하고 조금은 불편한 관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거란과는 한판 붙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으니까 광군이라고 하는 거란 대비용 특수부대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광군은 거란 대비용 특수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란 대비용 부대다. 거란 대비용 군부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 이 삐침이 왜 생기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란이 세 차례 침입하게 되는데 요거 거란의 침입을 보시기에 앞서서 요걸 먼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아시아에서 북방민족을 이해하실 때요. 보시면 지금 우리는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그게 어떤 북방민족이 됐든 북방민족이 세지는 건요. 크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에 있는 한족이 약해진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북방민족을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나타났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북방민족이 급격하게 세지는 거거든요. 둘 다 갖춰져야 돼. 한족이 세운 나라도 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방민족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야. 이 흩어져 있는 애들을 하나로 뭉쳐줄 위대한 리더가 나타나 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 세지는데 거란이 지금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런 경우인 건데 북방민족은 누가 됐든 대부분은 중국을 원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요 조그만 거 가져서 뭐 합니까? 중국을 원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는 보통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면 자기들의 병력을 중국에 집중해야만 되거든. 근데 한반도랑 전쟁을 벌리면 전선이 이중화되잖아요.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병력이 한반도에서 소모되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병력을 그냥 중국에 집중했으면 좋겠지. 자기들의 병력이 한반도에서 희생당하지를 않길 원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북방민족이 어떤 이유로 한반도를 침략해 온다. 그럼 보통은 어떤 경우냐면 이건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중국에 있는 한족의 국가랑 친한 거야.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한족을 돕겠답시고 북방민족을 공격해 올까 봐. 이 장면이 두려워서 한반도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북방민족은 몽골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한반도를 정복해서 지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웬만하면 아예 싸우지 않기를 원해. 왜냐면 한반도에서 병력을 쓰지 않기를 원하니까.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근데 북방민족이 한반도를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면 한반도를 다 완전히 정복해서 지배하겠다.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은 중국을 공격하고 싶은데 중국에 있는 나라와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친해 보이니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에 있는 나라를 도와줄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차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요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한 번 더. 북방민족은 보통은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네 땅으로 지배할 생각이 보통은 없다. 그런데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그게 고려든 나중에 가서 조선이든 중국에 있는 국가를 도와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경고 차원에서 내려오는 거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건 거란도 마찬가지고 왜 제가 지금 나라 이름을 똑바로 말 안 하고 뭐 한쪽에 있는 국가, 한반도에 있는 국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건 나중 가서 조선 시대에도 거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란도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해서 자기네 땅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자기들 목적은 원래는 중국이지. 그런데 고려가 송나라를 도와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 어쨌든 예상대로 거란은 송나라 공격에 앞서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목적은 완전히 한반도를 차지하겠다가 아니고 고려가 송을 도와줄까 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이 요구해 왔던 게 요거예요. 음, 거란이 고려에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양 이북의 땅을 달라.
요거는 이제 고려가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온 동선을 차단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송나라는 바다를 건너야 되고 우리 거란은 육지로 바로 연결돼 있는데 더 가까운 거란인 우리와는 안 친하게 지내고 왜 굳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송과 친하게 지내느냐. 송과 교류를 끊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라는 게 얘들의 두 번째 요구 사항이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어, 요 요구를 거란이 해왔을 때 사실은 거란이 성장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려 내부에서는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져요. 이게 전쟁이 벌어지면 되게 대규모로 벌어질 것 같고 승산도 그닥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냥 평양 이북 땅을 넘겨주고 화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손을 드는 게 이 양반입니다. 서희. 한국 외교사를 대표하는 분이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는 몰라도 지금도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는 외교관들 중에서 어떤 일정한 업적을 내시면 서희상을 주는 걸로 알아요. 아무튼 간에 서희가 아시죠? 요거 워낙 유명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서희가 딱 손을 들고 병력도 필요 없다. 내가 혼자서 한번 거란 진영으로 단독으로 들어가서 협상을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려 정부 입장에서는 병력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려서 서희가 실패하게 되더라도 서희 혼자 죽고 마는 거니까 조금 슬픈 일이지만 큰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은 아닌데 밑져야 본전인데 이런 생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희가 이제 거란 측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서희가 이렇게 내가 단독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항상 그래요. 외교의 기본은 지피지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외교의 1차 승선이 보이는 거예요. 승리의 선이. 서희도 마찬가지예요. 서희도 자기가 단독으로 어떠한 병력도 없이 혼자 가도 거란이 자기를 절대로 죽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상대를 아니까 왜? 거란은 지금 고려와 전쟁하고 싶지가 않거든. 거란이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끌고 내려온 건 겁주기 위함이지 전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란의 진짜 목적은 송나라 중국 본토에 있고 거란은 송나라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데 병력을 집중하고 싶지 한반도를 공격해서 거기다 병력을 분산시키고 싶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죽이면 고려와의 전쟁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못 죽일 거라는 걸 서희는 알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란 측 장수 소순영은 서희를 잘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데 소순영이 거란 측 장수로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너네는 후삼국을 통일해서 된 나라 아니냐. 그럼 후삼국 자체가 통일신라에서 분열된 나라인데 그럼 너네는 역사적 뿌리가 통일신라에 있지 않냐. 그럼 너네는 역사적 뿌리가 통일신라에 있으니까 그러면 평양 대동강 이북은 우리한테 넘겨줘야 맞지 않냐. 요 얘기를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했던 얘기대로 송나라는 바다를 건너야 되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왜 송나라랑은 굳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교류를 하고 우리랑은 교류를 안 하느냐. 송나라와 교류를 하지 말고 우리랑 교류하자.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나라 이름을 봐라. 우리 나라 이름 뭐냐? 고려 아니냐? 그리고 기억하지 않냐? 너네가 무너뜨렸던 발해 유민들 우리가 다 받아줬다. 왜?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하고 우리도 나라 이름을 봐라.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냐? 우리는 통일신라가 아니고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다.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고 사실은 역사적 뿌리만 따진다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차지하고 있는 만주 땅 다 우리 거여야 맞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이 있으니까 만주 땅을 욕심 부리진 않겠다. 이 얘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를 짚어주는 거죠. 우리는 통일신라를 계승하는 나라가 아니다.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다. 이걸 하나 짚어주고요.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희는 알고 있어요. 지금 거란 측이 원하는 게 사실 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든 통일신라를 계승하든 그건 거란은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지. 요 땅을 얻어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하는 얘기지 진심은 아니란 말이야. 거란이 진짜 원하는 건 고려가 송나라랑 교류를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송을 공격했을 때 뒤에서 송을 돕지 않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희 생각에는 요 요구는 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서희가 약속해 주는 게 너네랑 교류를 하겠다. 너네랑 교류를 할 건데 너네랑 교류를 하려면 요 지역을 강동육주라고 해요. 강동육주가 지금 이 강동육주 땅에 여진들이 막 판을 친다. 근데 이 지역에 대한 관리권만 주면 우리가 이 지역을 교통로로 삼아서 너네랑 교류를 하고 송나라와 교류를 끊겠다. 지금 이 지역에 여진 애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랑 교통을 못했던 거다.
이 여진애들만 관리할 수 있게 우리한테 권한을 넘겨주면, 그래서 강동육 땅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땅을 통로 삼아서 너희들과 교류하고 송나라와는 교류를 끊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거란측 장수인 소승용 입장에서는 목적대로 고려와 전쟁하지 않고 고려가 송나라랑 교류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요 약속을 해주고, 그래서 요거를 약속해 준 거예요.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을 것, 요걸 약속해 주고 강동육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게 이 땅이에요. 딱 맞죠? 요 땅. 요 땅입니다. 요 땅. 그래서 요 땅을 교통로 삼아서 거란과 교통하겠다. 그리고 송나라와는 교류를 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강동육주를 얻어내게 되는데 두 번째 침입을 한대요. 그러면 두 번째 침입 왜 하는지 아시겠죠?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약속을 안 지킨 건데 이게 사실은 어, 앞전에 서희가 그 약속을 했다 그래서 송나라랑 교류를 바로 끊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친하다라는 건 뭘로 드러나? 오가는 주고받는 연락의 양으로 드러나죠. 그렇죠? 국가 간의 친밀도는 뭐로 드러나냐면 오가는 무역, 교역량의 차이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고려랑 송은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랑 송 사이에 무역량이 많단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려와 송 사이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상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끊어버리면 고려와 송이랑 했었던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다 굶어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방에 끊을 수가 애초에 없죠. 그래서 고려랑 송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킨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란이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데 거란이 공격해 들어오는 명분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명분이 강조의 정변이라는 거예요.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강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서북면 도순검사라고 해서 하여튼 장군 출신이야. 장군 출신이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그러니까 이제 목종 선대왕이 태해 정광 경성목 성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추태후는 성종의 아내예요. 근데 목종이 왕으로 올라왔다는 건 성종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성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내였던 천추태후가 김치향이라는 사람이랑 바람이 나요. 바람이 나는데 바람만 나는 것만으로도 좀 추하지. 좀 추한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김치향을 왕으로 올리려 그래.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 그래서 장군이었던 강조가 자기 병력을 데리고 들어와서 싹 다 몰아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김치향도 죽여버리고 천추태후도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거란이 이 사건을 보고 강조라는 사람이 그래도 한 나라의 신하인데 왕이나 왕의 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는 건 저건 불충이다. 충성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명분을 달고 강조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강조의 정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셔도 돼. 이해되시겠죠? 모르셔도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강조의 정변이 거란이 두 번째로 침략해온 명분으로 삼은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의 정변을 딱 들으시면 혹은 보시면 강조의 정변이 어떤 사건인지를 기억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조의 정변? 거란의 두 번째 침입. 바로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강조의 정변이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돼. 무조건 강조의 정변? 거란 두 번째 침입. 바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란이 침략한 진짜 이유는 강조가 불충을 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앞전에 첫 번째 침입 때 서희가 강동 육주를 받아가면서 송나라와 교류를 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거라고. 그리고 요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진짜 화가 나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세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개경까지 함락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개경까지 함락되는 거고. 그런데 어허라? 개경까지 함락됐으면 수도를 먹은 거잖아. 이거 수도잖아. 그러면 수도를 먹었으면 더 밀고 내려갈 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물러가죠. 왜일까?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지금 한반도를 먹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한반도를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개경이 수도이긴 해도 지금 개경 어디예요? 북한에 있죠. 아직도 한반도 다 먹으려면 한참 내려가야 돼.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다 뭐야? 다 산지야, 산지. 사회 시간에 배웠죠. 대한민국의 국토의 70%는 산지다. 여전히 산지란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길어져요? 보급로가 길어지는데 이 보급로도 다 산지네. 그럼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한반도라는 땅 자체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한 번도 이렇게 한반도 전체 땅을 중국한테 먹힌 적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뭐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싸워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란 땅이 먹기 쉬운 땅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이 다 산지거든. 그러니까 산지는 점령하기도 쉽지 않고 싸우기도 쉽지 않고 싸워서 이겨냈다고 해도 그 보급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보급선 끊기면 이겼어도 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수도를 먹었으면 진짜 겁 먹었겠지. 충분히 경고가 됐겠지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더구나 요때 개경이 함락되면서 고려 고려 왕의 직접 입조를 약속해요. 그래서 입조라는 게 뭐냐면 고려 왕이 거란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인사하겠다. 이게 입조야, 입조. 그래서 직접 인사하고 사과하겠다. 이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거란은 이 약속을 받고 물러가는데 마지막 라스트 한 방을 때린 게 양규라는 장군인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침략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도 왜 했는지 아시겠죠? 또 약속을 안 지킨 거지. 고려 왕이 약속만 해놓고 거란한테 가서 사과를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왜 사과를 안 했냐? 이제는 거란이랑 싸워봤다 이거죠.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나서서 귀주라는 곳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크게 이기면 대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귀주대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귀주대첩이라고 한다. 너무 유명해서 귀주대첩. 그 서울에 가시면 2호선에 낙성대역이라고 있어요. 그 낙성대가 이제 강감찬이 태어났다는 곳이죠.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낙성대인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자꾸 대학교인 줄 알더라고.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몰아냈으면 요게 이제 거란과는 마지막 전투예요. 그리고 거란과는 마지막 전투. 이때 거란이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거란은 이 이후로는 고려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북방민족이 거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방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수도 개경 주변에는 나성을 쌓고요. 그다음에 국경 일대에는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민족 침략에 대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나성을 요렇게 쌓게 되는 거고요. 그죠? 나성을 쌓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천리장성을 요렇게 짓게 됩니다. 그 고구려 때도 우리가 천리장성을 쌓는다고 배웠었죠. 연개소문 때. 그거는 여기에 이렇게 남북으로 있는 성이고, 요건 동서로 뻗어 있죠. 그래서 천리장성이랑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다른 성이에요, 다른 성. 아무튼 그렇고 여진인데요. 여진은 기본적으로 여진이 나중에 급격하게 커져서 금나라를 세우거든요. 금나라 세우기 전과 후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그냥 정말 그냥 일반적인 북방민족이었는데 그때 고려랑 간간히 부딪혀요. 여진이 이제 식량 부족하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잠깐 괴롭히고 가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때 고려가 여진이 잠깐 들어와서 그거 방어하려고 나가면 보통 고려가 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윤관이라는 장수가 했던 얘기가 몇 번 싸워보니까 걔들은 더구나 여진은 거란보다 더 북방민족이거든요. 더 이렇게 유목적이고 더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기병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여진 애들은 주로 말 타고 싸우는데 우린 다 보병, 걸어다니는 병사들이니까 아무래도 기병들은 빠르고 그다음에 말 타고 있으니까 타점이 높죠. 그러니까 보병 입장에선 보병 중심인 고려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관이 제가 한번 나가서 몇 번 싸워봤는데 여진 애들은 다 말 타고 다니고 우리는 걸어 다니니까 그게 좀 불리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여진을 맞아서 싸울 거면 어, 말 타는 중심의 기병 중심의 군부대를 추가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관의 의견을 받아서 숙종 때 만든 게 별무반입니다.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이런 용어들을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 요거 사실은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필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 그림만 보시면 돼. 뭐 중심이다? 기병 중심이다. 이것만 보시면 돼. 왜? 북방민족, 여진족을 상대해야 되니까. 신보군, 신기군, 뭐 몰라도 돼. 이해되시겠죠? 기병 중심의 무대인 별무반을 만듭니다. 그렇게 정리해보면 예전에 거란을 대비하려고 만든 게 광군이었고요. 이번에 여진을 대비하려고 만든 게 별무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윤관 의견대로 기병 중심으로 군부대를 만들어서 올라가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진족을 맞짱 떠서 이기게 됩니다. 이겨서 싹 다 몰아내고 땅을 빼앗아요. 그 땅을 빼앗아서 성을 9개 세우는데 그걸 한반도 동북 쪽에 땅을 빼앗아서 성을 9개 쌓았다. 그래서 동북구성이라고 해요. 어디냐면 잘 몰라요. 어딘지 잘 몰라.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 색깔이 세 개가 있죠? 요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학계에서도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잘 모르냐? 기록이 대충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려 정부 입장에서도 동북구성을 빼앗긴 빼앗았지만 이 땅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관심이 많았으면 막 가서 뭐 기관도 설치하고 막 철저하게 운영하고 기록도 많이 남기고 했겠지. 그럼 우리가 알았겠지. 그런데 동북구성을 빼앗은 의도는 그 땅을 빼앗아서 뭔가 우리가 이용하고 차지하고 지배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여진족 겁주는 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엔 별 관심이 없고 사실은 우리가 먹어봤자 별 이득 되는 땅이 아니에요. 농사도 잘 안 되고 그지 같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더구나 막 여진족 애들이 저 땅 돌려달라고 계속 떼를 써요. 막 짜증도 부리고 막 빌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 땅 차지하고 운영해봐야 얻는 건 없고 저 땅 달라고 찡찡거리는 여진족을 상대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 그냥 그래 너네 다신 내려오지 마 이렇게 겁만 주고 경고하고 동북구성은 다음 해 바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은 지금은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뺏자마자 충분하게 경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주게 돼요. 그런데 여진족이 리더를 맞이하면서 아골타라는 리더를 맞이하면서 급격하게 커지게 되면서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정말 세져서 여진족이 금나라가 엄청 세져서 기존의 거란족 요나라도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엄청 세다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나라한테도 이런 관계를 요구해요. 군신 관계. 즉 군신 관계는 뭐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죠. 임금과 에이, 왕이라고 하자 왕. 왕과 이게 이 군이 왕이죠. 그다음에 신하의 관계란 말이야. 그럼 누가 왕이라는 거야? 금나라 지들이 왕 하겠다는 거고. 이게 뭐 무슨 글자야 이게? 어, 금나라 지들이 왕을 하겠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고려 보고 신하하라는 거잖아요. 기분 더럽죠. 이거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애매하지. 왜냐면 여진족이 지금 너무 세지고 있단 말이야. 안 받아주면 맞짱 떠야 돼요. 막 몇천 명 죽어야 돼. 그런데 받아주면 아우 자존심이 너무 상해. 국가 간의 관계가 그래요. 상대가 되게 압도적으로 센데 우리한테 굴욕적인 요구를 해오면 안 받아주면 맞짱이고 받아주면 굴욕이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걸 사실은 고려 내부에서도 살짝 논쟁이 있었는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논쟁이 살짝 있었다는 게 좀 우습죠. 어, 이때 집권자가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자겸의 단독 결정으로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왕, 우리가 신하 이런 관계를 맺은 뒤로는 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금나라한테는 군사적인 공격은 안 받아요. 그래서 조금 굴욕적이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군신 관계인 상태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몽골이 금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이 관계는 끝나게 되죠. 요건 이제 거란과 여진의 어떤 충돌 관계를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어, 거란이나 여진이랑 충돌이 있었을 때 말고 평소의 고려의 대외 정책을 보자면 고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예요. 다른 나라랑 문물 교류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제일 알려져 있는 게 이거죠. 코리아. 그죠? 코리아라는 말이 어서 유래한지 아시잖아요. 고려가 알려지면서 코리아가 된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고려의 건국자였던 왕건 자체가 왕건의 아버지가 상인이었다고. 보통 상인이 아니었죠. 그 송악 그 지역에서 되게 거상으로 막 거상이면 거대한 상인이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체가 되게 상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온 사람이 건국한 나라기 때문에 상업 활동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다른 나라랑 문물 교류하고 상업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주변 가까이에 있는 송, 거란, 여진, 일본 되게 적극적으로 대외 교류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배울 게 많은 송나라랑 교류가 제일 많이 있죠. 그래서 예성강 입구에 병란도라는 항구를 세워서 이 항구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뭐 옛날 진흥왕 때 세웠던 당항성이나 아니면 울산에 있는 울산항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다음에 요 예성강 입구라고 돼 있죠. 병란도는 예성강 입구에 있대요. 그럼 어디겠어? 요 예성강 입구가 송악이라고. 요 송악이 뭐예요? 이름 바꿔서 개경이죠. 개경. 그러니까 수도부터 이렇게 다른 나라와 문물 교류하는데 활발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개방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 지도 보면서 요거 막 무슨 어느 나라로 뭘 보내고 어느 나라로 뭘 보내고 이거 외우지 마. 그냥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나라였다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요 나라로는 뭐 곡식 문방구 비단을 보내고 양말 모피를 받아들이고 막 이런 거 외우지 마. 제발. 이해되시겠죠? 하여튼 그냥 적극적으로 대외 교류하는 나라였고 병란도는 아셔야 돼요. 수도에 있는 항구니까 병란도는 아셔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상인들이 멀리는 아라비아 상인들
이슬람교의 아라비아 상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교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국제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